아무튼 토트넘은 두 경기에서 아직 공격수들 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막판에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 나간 뒤에 이제 톱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때 오히려 좀 더 원활하게, 물론 이때는 이미 장근은 약간 지키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좀 낮은 위치에서도 많이 돌리긴 했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톱에 서면서 앞쪽에서 라인을 좀 끌어주면서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잡았다는 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하프타임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 왼쪽 측면 윙어로 오늘 출전을 했고요. 이전 경기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터치라인에 계속 머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볼이 움직일 때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와서 슈팅을 노릴 수 있는 포지션에서도 많이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물론 슈팅이 없었고 골을 넣지도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서 좀 더 그래도 공격지향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특히 우도기 선수하고 점점 더 호흡이 좀 맞아가고 있는 모습, 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치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상당히 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토트넘은 점점 메디슨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수마의 팀으로 확실히 가고 있다. 이거를 전반전도 보여줬습니다. 비수마 선수가 일단 개막전 이번 경기 내용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집중적으로 공략을 당했을 경우에 좀 분명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키하다. 4-1-4-1에 가까운 그런 포메이션으로 지금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전반전에 조금 달라졌던 것은 뭐냐면, 지난번 프리시즌이나 개막전 때와 다르게 이렇게 풀백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에 참여하는 이런 축구를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거의 전매 특허로 트레이드마크로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반전 30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포로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넓게 유지를 하면서 비수마 선수 또 메디슨이 내려서 받아주고, 이런 패턴으로 빌드업 방식을 조금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에 비하면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앞쪽으로 뭐 레시포드라든가 마운트, 뭐 부페, 안토니, 가르나초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의 작은 또 해결책이 아니었을까, 이런 변화를 겪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전반전에 점유율 57%, 슈팅도 7번, 뭐 맨유보단 적게 때리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 24분께에 자기보다 앞에 있었던 상대 선수를 제끼고 역주를 하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뒤로도 이제 포로 선수의 슈팅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의 찬스 메이킹을 해줬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또 몸도 가볍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전반전을 보고 손흥민 선수 경기력에 대해서 좀 혹평을 한다면은 저는 거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포로의 뒷공간을 노리는 공격을 계속해서 퍼붓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토트넘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홈에서 상대의 공격적인 선발 라인업을 끌어서 나온 경기 치고는 선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반전 양 팀의 전술 싸움이 굉장히 기대가 되게 만드는 전반 45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주장시대 첫 승을 거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거두게 됐고요. 자, 이 경기는 앞선 경기 그리고 프리시즌과는 다르게 유연성 있는, 아무래도 강한 팀을 만났기 때문에, 물론 이날 맨유 경기력이 썩 좋진 않았지만 강한 팀을 만난 경기인 만큼 상당히 전술적인 유연성도 가져가면서 승리를 거둔 그런 경기가 됐는데요. 자, 하프타임에 좀 걱정을 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토트넘이 상당히 유연하게 선수들의 위치라든가 빌드업하는 패턴을 바꾼 것이, 반면 맨유는 상당히 지금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도 그렇고 좀 뭔가 호흡이 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수들이 자기 옷이 아닌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전반전에 비해서 많이 흔들렸고 그 과정에서 토트넘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자, 손흥민 선수 먼저 3대 AI 평점 사이트 점수를 좀 보니까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 MOM을 받은 사르에 이어서 이제 2위를 차지를 했는데, 골키퍼 비카리오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서는 사르 선수를 빼고 2위입니다. 근데 이게 그 사르가 이날 MOM으로 선정이 되면서 점수가 추가가 돼서 그렇고, 그 전까지 그 스탯만 가지고 따진 AI가 그 임의로 만드는, AI가 자동으로 만드는 평점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 세 사이트에서 모두
1위를 했습니다. 후스코어드에서는 7.7, 소파스코어 7.9, 포트몹에서는 무려 8.1점을 줬습니다. 상당히 키패스도 많이 기록을 했고 전체적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많이 한 것이 기록으로 좀 반영이 된 건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캡틴으로서 첫 어떤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왼쪽 측면에서 지난 경기에서는 많이 사이드에 벌려만 있는 역할을 좀 했다면 아까 제가 하프타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경기에서는 안쪽으로 제법 들어오기도 하고 또 히샬리송이 나간 뒤에는 톱 역할까지 맡아서 상당히 자신이 가진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호평이 선수에게도 굉장히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브렌트포드전 개막전은 상대 브렌트포드가 좀 낮게 라인을 좀 내리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전을 했었던 토트넘입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했지만 그게 실제 공격으로 잘 많이 연결이 안 됐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유의미한 공격으로 이번 메뉴는 좀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팀의 패스맵을 좀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메뉴 선수들이 앞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토트넘은 비수마 선수가 이제 이날 패스맵의 중심인데 비수마의 위치가 하프라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상당히 좀 아래서부터 좀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차이점이 오는 부분에서 느낄 수 있듯이 토트넘이 골키퍼까지 개입이 된 빌드업을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시작을 할 때 이때부터 메뉴 공격수들이 강하게 달라붙어가지고 여기에 토트넘 선수들이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타락밖에 안 돼가지고 이후에 이제 비수마가 적절히 길을 열어주고 또 메디슨 선수도 적절히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도 해주고 또 이날의 MOM이 된 파페 사르가 물론 결승골도 넣었지만 위아래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조금씩 맨유 진영을 압박해 나갔던 그런 어떤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파페사르 같은 경우에는 비수마와 함께 올 시즌 정말 사실상 새로운 영입과도 같은 그런 상승세를 펼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요리스 대신에 비카리오 그리고 나이어 대신에 반더벤이 들어오면서 토트넘의 빌드업도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 역시 이번 토트넘 승리에서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오죽하면 이날 진짜 MOM은 경기에 나오지 않은 다이어 네, 토트넘은 맨유를 홈으로 불러들였던 이번 시합에서 점유율 56대 44, 패스 횟수 501대 398,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공을 갖고 상대를 압박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비수마가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했고요. 또 양쪽 풀백들이 좁혀서 볼터치를 많이 하는 것은 앞선 경기랑도 같았는데 브렌트포드전하고 달랐던 것은 아무래도 경기 상황이 좀 바뀔 때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선수들의 어떤 위치 조정이라든가 선수들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를 주문을 좀 한 것으로 보일 만큼의 어떤 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좀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합에서는 좀 보여줬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반전 43분까지 박스 안 터치 횟수에서 맨유한테 12대 20으로 밀렸어요. 토트넘이. 전반전에 맨유가 점유율은 조금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걸으면서 특히 이제 포로 쪽에서 가르나초 선수가 들어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토트넘이 후반 들어서 빌드업 패턴을 바꾸고 포로 선수의 위치도 좀 조정을 하면서 중앙으로 덜 들어오고 사이드 있었습니다. 이게 좀 효과가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확실히 승리를 챙길 수가 있었던 그 전술적인 유연성이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아쉬웠던 것은 토트넘에게 케인 공백이죠. 맨유 상대를 이겼으니까 결과만 보면 케인의 공백은 없었다. 케인의 공백은 적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인 2역을 하던 케인의 몫을 플레이메이커 역할은 메디슨, 또 톱의 역할은 히샬리송이 나눠 가져갔지만 둘 다 어중간했어요. 메디슨은 뭐 대체로 준수한 플레이는 했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매듭을 못 풀었고 히샬리송은 뭐 정말 존재감이 없는 톱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선수를 왜 900억 골 주고 사느냐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아무튼 토트넘은 두 경기에서 아직 공격수들 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막판에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 나간 뒤에 이제 톱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때 오히려 좀 더 원활하게 물론 이때는 이미 장근은 약간 지키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좀 낮은 위치에서도 많이 돌리긴 했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톱에 서면서 앞쪽에서 라인을 좀 끌어주면서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잡았다는 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날 경기 토트넘이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특히 비카리오 선수의 슈퍼세이브 같은 경우는 놀랍더라고요. 근데 맨유가 너무 부진했고 또 토트넘에게 운이 따른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책골로 연결됐던 추가골 또 전반전 로메로의 핸드볼이 PK 선언이 안 됐던 부분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완벽했던 헤딩골을 놓쳤던 그거 넣었으면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부페가 놓쳤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는 지금 주장인데 자기가 망치고 막 어필하고 막 좀 딴청 부리는 이건 좀 네,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여기다가 후반전에 그 안토니의 슈팅 골대 맞고 나온 거. 예, 전적으로 토트넘이 이렇게 무실점 승리를 한 것은 운도 분명히 따른 경기였다.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지향 축구가 확실히 콘테 감독 시절보다는 재밌습니다. 흥미롭고. 근데 이게 성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이런 어떤 운의 요소라든가 좀 약간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토트넘이 올 시즌 첫 승 거뒀다는 소식. 자, 여러분 입중계 그리고 후토크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